우리 일상 대화 속에 무의식적으로 스며든 겉보기엔 사소하지만 실은 위험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설명하려는 습관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피곤하고 우울한지, 왜 말하기가 힘든지,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지 우리는 쉴 새 없이 이유를 늘어놓죠. 처음에는 예의 바른 태도처럼 보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 혹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부드러운 껍데기 뒤에는 오해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결국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내보이는 모습은 기대와 예의, 그리고 사회적 기준들로 촘촘히 엮어 만든 가면일 뿐입니다. 이 가면이 너무 두꺼워지면 우리는 오직 설명하기 위해 살게 됩니다. 모든 행동과 감정에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믿게 되는 거죠. 마치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보고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마음이 지치는 날도 있는 법이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가 아니라 그저 숱한 세상의 잣대들에 지쳐 잠시 고요한 침묵이 필요할 뿐일지도 모릅니다. 관계 심리학자인 머레이와 홈즈의 연구는 바로 이 지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착 관계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overplaying, overexplain, 즉 과도한 설명을 일삼곤 합니다. 내면의 가치를 믿기보다는 쉴 새 없이 변명을 늘어놓으며 매달리는 것이죠. 사랑이나 인정조차도 합당한 증거가 첨부되어야 하는 계약서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사실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웃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꽃은 피어나는 이유를 증명하지 않으며, 비는 내리는 이유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가치를 잃어버린 인간만이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말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믿을 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검증받아야 했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착함과 가치를 증명해야만 했던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낙인이 무의식 깊숙이 새겨져 시간이 흐른 뒤에도 보이지 않는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융정이 강조했듯이 무의식 속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스스로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 굴레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겠죠. 침묵 속에서도 단단하게 서 있는 법을 배울 때, 굳이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들을 스스로 허락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저 숨쉬고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니까요.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나로서 존재하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융은 끊임없는 설명이 단순한 사회적 습관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본체, 즉 자기 셀프와의 연결을 잃어버렸다는 미묘한 신호입니다. 감정과 행동 하나하나를 급하게 변명할 때 우리는 단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될 허락입니다.
모든 설명은 생존을 위한 허가증과 같습니다. 내 내면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승인으로 서명된 통행증인 셈이죠.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내면의 거대한 공허함을 반영합니다. 영혼의 중심인 자기 셀프를 신뢰하지 못하니 그 결정권을 외부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마치 타인이 고개를 끄덕여줘야만 내 존재가 비로소 합법화되는 것처럼요. 이 모습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마치 길을 떠나는 나그네가 길목마다 멈춰서서 자신이 계속 걸어갈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통행증을 내미는 것과 같으니까요. 정작 그 길은 원래 자신의 것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해 살 때 내면의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말했죠.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는 자유로운 주체가 아니라 라벨이 붙고 통제되는 하나의 사물에 불과합니다. 스스로의 본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비추는 거울로 존재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상태에 머물러 본 적이 있나요?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부연 설명이 따라붙고 선택할 때마다 타인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이유를 대야 하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마음이 마치 세상의 서명을 구걸하는 채무자처럼 되어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내면의 소외이며 모든 피로감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융은 믿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이유가 되고 가치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걸요. 그저 숨쉬는 것만으로도 존재할 권리는 충분합니다. 자기 셀프로 돌아오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를 되찾게 됩니다. 침묵 속에 당당히 앉아 설명도 변명도 없이 그저 머무는 것. 구름이 걷히고 본래의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말입니다. 과도한 설명 습관의 기원은 성인이 된 후가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는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소리치는 것이 본능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때마다 주변에서는 너 왜 그래? 유난 떨지 마. 이기적으로 굴지 마.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어라며 훈계하곤 합니다. 이런 말들은 무심코 던져지거나 때로는 좋은 의도로 포장되기도 하죠. 하지만 아이의 연약한 내면 세계에서는 이것이 무의식적인 상처가 됩니다. 타인의 승인이 있어야만 내 감정이 가치를 갖는다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그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내밀한 감정이 불법이라고 믿게 됩니다. 직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심장이 스스로 뛰는 이유조차 확신하지 못하죠. 융은 이를 내면의 권위, internal authority와의 단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그 권위를 박탈당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늘 기댈 곳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어린 시절 감정을 자주 부정당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불안형 애착, anxious attachment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성인이 된 그들은 늘 확인받길 원하고 끊임없이 설명하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오버플레이는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생존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법정에 서서 늘 심판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모든 행동에는 이유를 대야 하고 모든 결정에는 증거가 필요하며 모든 감정에는 변명이 따라야 합니다. 그 밑바닥에는 내가 설명하지 않으면 비난받고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깊은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거대한 무대 위의 배우가 되어 끊임없이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해야 하는 고단한 연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하루, 이틀, 그렇게 평생이 지치는 연극으로 변해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눈치를 맞추기 위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타인의 시선을 통제하려고 설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정을 얻으려 할수록 내면의 자유는 멀어지죠. 그 대가로 영혼은 시들어갑니다. 벽에 갇혀 억지로 방향을 바꿔야만 하는 강물처럼요. 융은 말했습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림자 샤도우와 직면해야 한다고. 과도한 설명 습관은 바로 그 그림자의 일부입니다.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를 품고 있으니까요. 그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통을 단절하거나 차갑게 침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관계의 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오라는 것이죠. 타인에게 존재 허가증을 구걸하는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 서명하는 삶으로 감정을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대신 변명 없이 그저 온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설명하는 습관은 대화의 작은 피로감 정도로 비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에 깊이 박힌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늘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긴장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내면의 뿌리에서 자라난 자존감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느다란 줄에 매달려 있으니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그 시선이 거두어지는 순간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공허함에 빠지죠.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했기에 그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외부적인 결과 또한 가혹합니다. 상대방은 당연하게도 당신의 해명을 요구하게 되죠.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변명 욕구를 이용해 상대를 조종하고 묶어두려는 조종자 마니플레이터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관계는 불평등해집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고 다른 쪽은 절대적인 심판자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심리학자 NF와 웡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자기 변명을 일삼는 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매 순간 반응을 살피고 숨 쉬는 것조차 확인받아야 하는 삶이니까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적 안정은 무너지고 스스로 서 있는 능력은 퇴화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매번 설명할 때마다 우리가 은밀하게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우리는 상대의 허락이 있어야만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최면을 스스로에게 걸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혼의 투항입니다. 너무나 조용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기에 알아차리기 힘들 뿐이죠. 마치 무의식 속에 끊임없이 연주되는 슬픈 노래처럼요.
유럽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의존해 사는 사람은 그 시선이 사라지는 순간 죽음을 맞이한다. 융의 이 말은 우리에게 강렬한 경종을 울립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오직 외부의 인정에서만 찾으려 할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 기생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시선이 거두어지는 순간, 우리의 자아 또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테니까요. 이는 인간 존재의 중심인 자기 셀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가는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마치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매일같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는 습관은 영혼을 마모시키고 우리를 타고난 본연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융이 말하는 내면 여정의 치유. 그 시작점은 침묵에 있습니다. 침묵은 구걸하지도, 변명하지도,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존재함 속에서 비로소 치유와 내면의 권위, 즉 내적 권위 (internal authority로) 향하는 문이 열립니다. 내적 권위란 세상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센 바람 속에서도 꼿꼿이 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존재를 확인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촛불과 같습니다. 빛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의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적 권위입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습관에 묶여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말은 구걸과 같습니다. 부디 나를 이해해 주세요. 제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내적 권위가 세워지면 그런 말들은 사라집니다. 그 대신 온전하고 담백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만이 남게 됩니다. 진실은 더 이상 변명해야 할 빚이 아니라 하나의 선물이 됩니다.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마음을 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용히 떠나갈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마치 깊이 박힌 룸을 뽑아내는 것처럼 거센 저항과 공허함이 뒤따르죠. 설명을 멈춘 직후의 침묵은 마치 기댈 곳을 잃은 듯한 불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 영혼이 홀로 서는 법을 훈련하는 순간입니다. 뒤뚱거리며 첫걸음을 떼는 어린아이처럼 그 휘청거림을 견뎌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기를 멈출 때 인간은 사회적 압력 앞에서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마음가짐의 변화를 넘어 정신의 구조를 재편하는 일입니다. 외부의 힘을 대신해 내면의 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삶의 축이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중심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내적 권위는 자아를 부풀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라고 외치는 오만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증명할 필요조차 없는 스스로 가치를 확신하는 자율성입니다. 내적 권위가 결핍되면 인생은 타인의 기대를 복제하는 판박이가 되고 맙니다. 타인이 만든 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면의 뿌리가 깊어지면 침묵이 주는 빈 공간조차 두렵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맹목적인 동조를 거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타인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옮겨가는 아주 섬세한 움직임입니다. 마치 가쁘고 의존적이던 호흡이 점차 깊고 느릿하며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변해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내적 권위는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변명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수많은 순간들. 누군가의 의심, 어린 시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뎌낸 찰나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마치 어린 나무가 자라듯 바람을 맞을수록 뿌리는 더 깊이 땅속으로 파고듭니다. 어느 날 그 나무는 깨닫습니다.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선 재탄생입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설명하며 살지 않고 나 자신이 내 존재의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서 나오는 모든 관계와 결정, 모든 걸음은 이전과는 다른 자유롭고 명료하며 진실한 빛을 띠게 됩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는 순간 당신을 조종하려던 사람들은 당황하며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혼란과 인정 욕구를 이용해 권력을 휘두르던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잃어버렸음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 없는 차갑고 견고한 돌벽이 됩니다. 물론 몇몇 관계는 깨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비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화 과정입니다. 마치 강물이 흙탕물을 씻어내고 다시 맑은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불안과 긴장도 서서히 물러갑니다. 이해받기 위해 설명해야 한다는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작지만 흔들림 없는 빛, 자존감이 피어오릅니다. 타인의 시선을 비추던 깨지기 쉬운 거울 대신 내면 깊은 곳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내적 권위를 확립하면 타인들도 당신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설명하라고 다그치지도 복종을 요구하지도 않게 되죠. 그 새로운 에너지의 파동 속에서 비로소 진실한 관계들이 찾아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이들이 아닌 서로를 교환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들이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일방적이거나 강요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건강하며 맑습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침묵에 잠재된 힘이 본격적으로 발휘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자기 the self가 깨어나는 순간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내적 권위의 생생한 표현이자 영혼이 고함이 아닌 온전함을 통해 일어서는 방식입니다. 침묵은 이제 조용한 혁명이 됩니다. 구호도 관객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영혼의 가장 깊은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침묵은 치유의 힘까지 품고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관찰할 공간을 제공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조종하고 요구해왔던 얼굴들을 똑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온 무의식적인 패턴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무의식의 굴레는 균열을 일으킵니다. 마치 돌틈 사이로 빛을 찾아 뻗어나가는 나무처럼 우리는 더 이상 좁고 어두운 틀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나무는 작은 틈새를 뚫고 끈질기게 몸을 키워 더 넓은 하늘을 찾아냅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만
우리는 영혼의 중심이자 전체인 자기 셀프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침묵 속에서만 그 자기가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설명을 멈추는 순간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침묵과 흔들리지 않는 내적 주권을 발견한 순간 늘 긴장 속에 살던 당신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요한 평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늘 이유를 찾고 변명하기 바빴던 마음에게 이제는 가장 원초적인 숙제를 다시 가르칠 차례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해도 괜찮다는 것 말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모든 에너지는 방향을 바꿉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 통제하느라 낭비하던 힘을 이제는 창조하고 현존하며 계산 없이 사랑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을 향한 세상의 눈빛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을 조종하려던 관계들은 깨지고 그 자리에 서로를 존중하는 자유롭고 맑은 연대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설명을 멈추는 것은 무대 아래에서 인정받기를 구걸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의 자리로 옮겨가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융이 말했던 통합된 인간, integrated human being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 두려움과 열망, 상처와 힘을 모두 조화롭게 품는다는 뜻입니다. 설명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타인의 눈에 맞추기 위해 나를 깎아내리지 않고 내 안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통의 변화가 아니라 숨을 쉬고 걷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 자체가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그 조화로운 노래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그 어떤 설명으로도 얻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내적 자유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하늘이 부여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저 꽃이 피는 시기가 조금 다를 뿐 누구든 자신만의 때가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남들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무도 제철이 오면 스스로 꽃을 피우듯 당신도 당신답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빛나는 순간이 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당신보다 빠르고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당신이 겪어온 그 여정과 당신의 그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매일 그저 한 걸음씩 당신만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걷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었을 때 인생은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 보답할 것입니다.